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제 전남친 전 여친은 자존심이 세서 연락은 절대 안 올 거예요. 이별을 통보당한 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호했던 사람이더라도 나를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 쟤는 내 인생에 없어 했던 전 남친이라도 우리가 연애한 시간 동안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도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자책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상대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줬다는 건 상대도 나에게 결국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도 또 기회가 옵니다. 평소 이성적이고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통보받으면 본능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정도가 크고 작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감정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만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루 종일 자책을 하실 거예요.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든 이 감정이 언제쯤 무뎌질까?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 생각하면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재회의 후폭풍, 전남친의 심리.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재해가 되겠지. 설마 새해에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재해가 안 된다면 상대방 없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버티지? 상대방 없이 어떻게 한 살을 먹지? 모든 걸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집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뿐이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요. 진짜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상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척 다시 한번 장문의 카톡을 보낼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합니다. 이전에 해붓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가 그리운 척 티를 내서 못 이기는 척 다시 만나더라도 그런 만남은 불균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 상대는 나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얼마 못 가요. 기회만 보이면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은 어쩌면 너무 쉽게 재해를 하려는 마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는 평온했던 내 일상에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지금 이 헤어짐은 이전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했던 예상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그 예상 시나리오에는 이별 통보를 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잡을 거라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상대가 예측 못했던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당황시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잡을 거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깨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게요. 상대방이 그 순간에는 애써 태어난 척 할 수 있지만 아마 꽤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붙잡았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연습한 대로 단호하고 냉정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깼을 때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 전 남친 전 여친이 유독 자존심이 세고 단호해서 그럴 리가 절대 없을 거라고요. 전 연인이 단호한 게 아니라 헤어짐을 말하는 사람은 다 단호해 보입니다. 우유부단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몇 번이고 예상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변경해서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별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유난히 단호한 사람이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상대방과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상대방은 나와 연애할 때 꽤나 감정적인 모습들이 많았을 거예요. 상대방의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짜증난 적도 많았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대방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상대를 되게 센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결심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리 대쪽 같은 사람이라도 소중한 것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는 결국 연락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헤어짐을 통보하고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헤어짐을 순순히 받아들여 버리면 그때부터 상대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벙 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 상실감, 후회의 감정이 찾아와요. 사람의 감정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남친은 감정 기복이 없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감정이 절대 변할 리가 없을 거예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감정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고 표현하는 방법의 성숙함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선택이 나에게 손해인지 아닌지 계산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런 마음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 이기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은 속물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물론 이타적일 때도 있지만 그건 학습화된 거고 본능은 이기적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남이야 어찌되든 일단 나 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매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상대에게 나와 만나게 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줄게 확신을 1000% 줘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지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와의 이별을 이전부터 충분히 고민했던 상황이라면 매달리고 붙잡는 것보다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편이 상대에게 우리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 행동인 거예요. 상대는 밀어내는데 나는 상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자꾸 들이대면 상대에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인식될까요? 내가 아무리 절대적으로는 가치가 높고 좋은 사람이더라도 상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밀어내는데 날 절대 떠나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야 하고 나를 낮은 가치의 사람으로 인식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나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착하고 미안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벗고 필요 충분의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상대에게 인지시키려면 상대가 나의 빈자리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고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있게 상대에게 상실감을 느낄 시간을 주세요. 내가 상대에게 최선을 다한 존재였다면 내가 없을 때 상대방의 인생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 상실감을 느껴야 우리의 빈자리를 느끼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연락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까봐 더 이상 무서워서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매달리기만 하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미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와 만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됐고 상대가 나를 많이 사랑했던 추억이 충분했다면 지금은 상대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 극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후에 올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할 것 같은 그걸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자꾸 뭘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중함과 빈자리를 느끼는 시간들은 더디게 찾아옵니다. 전 남친이 지금 너무나 큰 존재로 느껴지나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서 당장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으신가요? 그런데 이건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될 틈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바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냥 거기까지인 사람인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헤어지고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적인 성취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를 보이지만 재해라는 건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 이전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은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선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전에 했던 운동이라면 더 열심히 하고 근처 공원이든 한강이든 몸을 움직여야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책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 지금 이 힘든 시간은 나한테만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이미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책 속에 있습니다. 영영 지속될 것처럼 너무 힘들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고민의 웬만한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몸도 마음도 멋져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멋져진다면 그게 바로 제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친구든 나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세요. 연애 경험도 없는 친구에게 매번 똑같은 상황을 말하면 점점 친구들이 피합니다.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답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염탐 금지. 밥잠일 아무것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염탐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추측하려고만 애쓰며 자꾸 최악의 생각들에 먹이를 주게 됩니다. 먹이를 줄수록 부정적인 최악의 생각이 내 머리를 점령하고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탐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추측할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책을 읽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세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계속 후회하고 자책만 반복한다면 결국 그렇게 남들처럼 진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해를 위해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